안녕하세요. 국내외 영어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클래스박스 온라인 세미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강사 윤성민입니다. 이제 선생님들 이제 곧 신학기인데 사실 홍보 고민이 가장 많으시잖아요. 뭐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학원 홍보 이것 없이는 무용지물입니다. 뭐 이런 제목으로 제가 오늘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원장님들, 선생님들 많이 이용하시는 커뮤니티에 가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제일 많은 문의가 학원 홍보에 대한 문의가 많거든요. 뭐 정말 많죠. 어떤 홍보가 뭐 효과가 있다, 어떤 홍보물이 좋을까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는 어떤 얘기까지 들려오냐면 자,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해야 한다. 이런 마케터들의 얘기까지 많이 종종 들려오고는 하죠. 사실 우리가 뭐 마케팅 업체를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아마 딱 보셨을 거예요. 딱 이걸로 홍보 효과를 봤습니다. 무조건 됩니다. 뭐 이런 홍보가 있던가요? 원장님들, 선생님들? 전단지, 뭐 현수막, 아파트 게시물도 있고, 뭐 맘카페도 정말 여러 가지가 정말로 많죠. 근데 이제 각종 커뮤니티랑 유튜브 영상도 보고 수많은 고수 원장님들께도 제가 많이 여쭤봤었는데요. 엄밀히 따졌을 때 이것으로 정확히 효과를 봤어요. 이런 홍보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허탈감을 표현한 한마디가 있죠. 그 홍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당장의 홍보 효과가 나오지는 않죠. 그리고 특히 설령 그런 홍보가 있다 한들 성공한 방법을 무조건 따라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커뮤니티에서 이제 이런 거 있죠. 현수막으로 효과를 봤어요 하는 이제 글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지역에서 현수막 게시만 하더라도 벌금입니다. 그죠? 그래서 점점 어떻게 홍보를 해야 할지 그 고민이 정말 많아지실 텐데 이렇게 전단으로 효과를 봤다라는 글을 보셨더라도 전단 홍보를 해서가 아니라 전단을 효과적으로 만들고 시행했다. 이것이 주요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 주제는 무조건 성공하는 학원 홍보 비법은 없지만 성공하는 공식은 있다. 이고요. 이 세 가지 공식과 사례들을 통해서 원장님들께, 선생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원장님들 이런 이제 홍보를 가장 꾸준히 열심히 하는 업체가 어딘지 아시나요? 제가 한번 꼽아 봤거든요. 자, 이 두 가지 업체는 다들 설명 안 해도 알고 계시죠? 나이키나 뭐 아디다스 이런 곳들은 솔직히 광고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다 사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홍보를 꾸준히 열심히 할까요? 바로 소비자들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뭔가 뭐 신발이 필요할 때 나이키, 뭐 아디다스 외에도 여러 브랜드를 검색할 때 꼭 나이키나 아디다스도 기억하고 검색을 해주길 바라면서 홍보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각인이랑 그리고 신발이 필요할 때 이게 즉 뭐 타이밍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 키워드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런 신발 같은 제품들 말고 오프라인 매장, 우리 같은 이제 공부방, 뭐 교습소, 학원 이런 오프라인 매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이들 수영이나 그 외 각종 운동들을 강습하는 대형 체육센터 중에서 혹시 홈페이지가 없는 곳 보셨나요? 모두 있죠. 그리고 후기들도 엄청나죠. 항상 어느 순간에 내가 체육센터에 운동을 아이를 보내야겠다. 이런 타이밍이 되었을 때 확실하게 이제 검색하고 보라고 검색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올려놓은 것이죠. 딱 이것이 소비자 머릿속에 각인시켜두고 신발이 필요할 때를 기다리는 타이밍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홈페이지는 제작을 한다면 실제로 50에서 100만 원, 뭐 200, 뭐 이 정도 최소 금액도 들고 실제로 이후에 유지 보수하는 비용도 엄청 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홈페이지를 무료로 만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다들 알고 계시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네이버죠. 자, 원장님들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은 무조건이고요. 원장님들 지금 당장 바로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을 하세요. 원장님들 많이들 이제 네이버 블로그가 한물 간 거 아니냐라고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보세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보고
학부모님들이 도대체 어디에 검색을 할까요? 바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본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원장님들 중국집 전단지를 받고 딱 이거다 바로 시켜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배고파서 무언가를 시켜 먹어야 할 때 그 전단지 중국집 전단지를 받아본 적이 있고 기억이 나네. 근데 이름은 기억이 나고 전단지는 버렸다. 기억이 각인이 잘 되어 있죠. 그러면 바로 주변에 검색을 합니다. 네이버로 그 중국집 이름을 검색을 해보겠죠. 이게 바로 세 가지 이제 학원 홍보의 공식인데요. 원장님들이 홍보를 하면 어머님들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는 것이고요. 학부모님이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또는 어떤 보내야 될 시기가 되었을 때 그때가 타이밍이고 그때 검색을 해보고 학원을 고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형 학원들은 이런 이제 검색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 블로그나 홈페이지, 스마트 플레이스도 정말 여러 가지 잘 꾸며놓는 반면 작은 공부방이라고 해서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거의 꾸며놓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죠. 학원 검색을 했는데 나오기는 하는데 학원 주소랑 번호만 딸랑 있으면 학원의 교육 내용이나 학생들의 모습 등등등을 블로그에 잘 올려둔 학원으로 보내는 게 당연한 거죠. 화면을 보시면 송절동 영어학원이라고 검색했을 때 많은 학원들이 검색이 되는데 뭐 저희 가맹점 이름을 저기 캡처를 해놨지만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도 어머님들, 학부모님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올려놓고 이런 학원들이 있다면 어머님들이 검색을 해보고 보내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뭐 현수막을 봤어요. 또는 맘카페에서 추천을 받았어요. 모두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네이버 검색을 다들 해본다는 거죠. 좋은 내용으로 학부모님들 머릿속에 잘 각인이 되었고 학원을 바꾸거나 이제 보내게 될 타이밍이 되었을 때 검색을 해본다. 이 세 가지. 원장님들하고 학원 창업을 미래에 준비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들 모두 무조건 지금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특히 신규 학원들은 인지도를 쌓아야 하죠. 아예 학원이 설립되기 전부터 블로그를 시작을 하세요. 인테리어가 시작되기 전부터 미리 뭐 촬영해서 올려두고 그런 것들부터 블로그에는 아예 이제 그 개설하는 내용부터 그리고 교육 내용 이런 것들을 미리 올려놓을 수가 있죠. 원장님들 이력까지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인테리어하고 오픈 준비를 하면서 또 많이 문의가 와서 이제 상담하고 할 때는 정신없어서 블로그에 신경 쓰기도 어려운 시기거든요. 학관노라는 카페 지금 캡처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이 카페에서 홍보에 어떤 게 좋냐는 물음에 효과봤다는 글이 있었고요. 잘 보시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등록으로 효과를 봤어요 라는 글에 댓글이 100개가 넘게가 달렸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 원장님 글쓴이 분이 덧붙이셨는데 아직 학원 업계는 경쟁이 많지 않아서 효과가 엄청 컸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도대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랑 블로그 왜 안 하세요? Why not? 규모가 큰 학원, 뭐 작은 학원, 공부방, 지금 뭐 학원이 아직 없는 강사님들부터 모두 지금 바로 블로그를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학원은 솔직히 꾸준한 블로그를 이제 운영하는데 정말 너무나 좋은 소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 뭐가 있냐면 학생들이 수업하는 모습, 계절이 바뀌면서 뭐 옷차림이 바뀌면 그런 사진들도 있고 뭐 수업 내용, 원장님이 가르치는 커리큘럼의 장점들, 뭐 최신 소식들, 교육 정책이 바뀌었고 이 옆 학교, 중학교 내신 시험 성적이 나왔는데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왔다. 여러 가지 소재가 계속 생겨나는 곳이 바로 학원업입니다. 공부방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색을 미리 하고 오신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등록 확률도 높아집니다. 엄마들이 검색해서 알아볼 정보를 정성스럽게 잘 올려둔 다음에 그 다음에 고민해야 할 것이 각인입니다. 어떤 홍보를 하는지 그게 이제 나중 순위고요. 검색이 우선순위라는 것 꼭 알고 계시고 어떻게 경쟁 학원보다 더 각인되게 알릴 것인가 어떤 매체 어떤 플랫폼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한 발 앞서서 각인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니까 좀 부끄러운데요. 보시는 것처럼 홍보를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이런 글들도 많죠. 그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정말 고수 원장님들께 많이 여쭤보고
많은 내용들 글과 유튜브 많이 참고해서 사실 내용을 되게 취합을 해서 두 번째 제 이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영상도 제작이 된 건데요. 사실 이제 이 앞선 내용 이제 블로그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나니까 희한하게 연관으로 되게 비슷한 영상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리고 원장님들도 선생님들 많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많이 참고하는 학관노라는 카페 거기에서도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학관노 TV에서 이제 땡큐 원장님, 뭐 김동호 원장님의 영상을 봤는데 사실 저랑 아예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바꿔 말하면 그만큼 대부분 이제 그 각인, 타이밍, 검색 이 학원 홍보의 세 가지 공식을 다들 알고 계시거나 이미 그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김동국 원장님이 사실은 원장님들 다들 블로그 하고 계시죠. 이런 전제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사실 검색을 해보면 공부방 특히 그 선생님들이 충분히 학부모님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글과 자료를 블로그에 올려둔 공부방이 정말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책을 읽는 사람이라고 꼭 성공을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책을 읽는다. 이 공식은 맞을까요? 실제로 살펴보면은요.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학원 홍보, 블로그도 한번 마찬가지로 제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한 학원들은 블로그를 운영한다. 이 공식은 100% 맞는 것 같아요. 저희 브랜드에서 이제 프로그램이 상당히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 좋은 프로그램을 알리고자 저희 회사 본사로 어떤 지역에 저희 가맹점이 없는 지역인데 그곳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여기 근처에 혹시 학원이 어디 있나요? 이런 그 문의를 본사로 많이 주셔서 그 지역에서 저희 그 상고사원 영어를 운영해 주십사 하는 뭐 좀 잘 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을 이렇게 먼저 연락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기준은 이제 블로그나 이런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가 잘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는데 정말 다 잘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은 정 100%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무조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블로그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홍보를 당장에 한다고 해서 효과가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가 있겠죠. 자, 이 세 가지 중에 학원 홍보의 공식 각인 타이밍 중에 각인이 잘 되지 않았던지 또는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겠죠. 그런데 여기서 학부모님들이 학원을 이제 바꾸거나 보내게 될 타이밍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죠. 그래서 홍보를 해서 바로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사실 바로 이 타이밍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홍보 고수인 원장님들은 뭐 후기나 유튜브를 다 보면 꾸준하게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에 전적으로 100% 동감합니다.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타이밍을 우리가 맞출 수가 없으니 1년 내내 홍보하면 사실은 그 타이밍에 들어맞아 지겠죠. 원장님들 보통 홍보를 어느 시기에 하시나요? 입학식, 방학식, 뭐 딱 정해져 있는 그런 홍보 시즌에만 홍보를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생각보다 홍보에 적절한 시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타겟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학교별 학사 일정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타겟 학교 학사 일정을 매일매일 파악을 해주셔야 하고요. 뭐 이건 전국의 지역이나 뭐 학교별로 너무나 달라서 언제가 그런 홍보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모두 학교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어, 저희 원장님 중에 특히 학부모 상담 주간에는 꼭 나가서 어머님들께 뭐랄까 눈도장 찍을 겸 홍보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 이유가 이제 생각보다 입학식이나 방학식만큼 경쟁 학원들이 많이 홍보를 하지도 않고 엄마들끼리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압축된 시간 안에 나와서 홍보물도 사실 금방 나눠줄 수도 있고 어머님들은 생각보다 시간적 여유가 돼서 엄마들끼리 이제 또 모이기도 하니까 얘기거리가 필요해서 즉석에서 단체로 막 토론하듯이 학원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 선생님들의 얘기를 듣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 원장님은 사실 이게 실제 사례인데요. 이 원장님은 매일 출근해서 오픈 준비하면서
고정적으로 매일 초, 중, 고 학사 일정 파악하는 5분 정도의 시간을 쓰신다고 하고요. 이 외에도 뭐 대통령 선거날, 이제 곧 다가오는 대선, 그리고 뭐 지방선거 날에도 홍보를 나가셨다고 하고, 그리고 이 원장님은 교습소로 결국엔 오픈하고 한 2년 차 만에 대기 인원이 50명이 넘어서 3년 차 되었을 때 80평짜리 어학원으로 확장 이전을 하셨던 원장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이 원장님은 당연히 블로그도 한 주에 2개씩은 꾸준하게 포스팅을 하셨었고요. 학생들 학원 학습하는 모습이나 뭐 학원 소식들 뿐만 아니라 홍보 준비해서 준비하는 모습들, 이런 홍보하는 과정들도 사진 여러 장 찍어두고 홍보 나가서도 찍었던 사진들을 몇 장씩 블로그에 올리셨다고 합니다. 경쟁 학원들이 모두 홍보할 때도 홍보를 하는데, 경쟁 학원들이 홍보를 하지 않을 때에도 홍보를 해서 어머님들 머릿속에 잘 각인이 되었고, 그리고 꾸준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학원을 보내게 될 또는 바꿀 그런 타이밍에 항상 들어맞았으며, 어떠한 홍보를 하든지 간에 학부모님들이 검색해 볼 수 있는 자료를 많이 올려둔 검색까지 이 학원 홍보 3요소를 너무나 잘 이행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 원장님께 통화로 좀 여쭤봤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이 삼성전자 그 권오현 전 회장님의 초격차라는 책을 읽고 경쟁 학원들과의 초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다른 학원은 안 할 때 나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원장님 본인이 학생들 수업이나 관리를 너무 잘할 수 있는 걸 본인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알리지 않으면 학부모님들이 알 수 없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원장님이 시행하고 있는 초격차 전략이 또 있는데요. 그게 바로 60명에서 어억 원 가고 나서 이제 100명의 원생을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가장 주요했던 홍보가 바로 이겁니다. 많이 이제 알고 계시죠? 맘카페이거든요. 맘카페가 근데 왜 효과적일까요? 원장님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맘카페에는 회원 수가 많아서 효과적일까요?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요. 강력한 각인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맘카페 홍보로 등록한 학생들의 어머님은 어쨌거나 맘카페에서 홍보를 하시겠죠. 그리고 보내시고 나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활동하시는 카페에다가 또 학생을 보낸 후기를 올려주시게 되겠고, 그 후기를 실제로 다른 분들이 또 보시고 또 학부모님들이 또 등록하고 하겠죠. 그리고 특히 이 맘카페에 실제 달린 후기는 원장님이 하는 홍보가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들의 그 홍보보다 실제 신뢰도가 아주 높은 홍보가 되겠고요. 그리고 후기를 보고 더 등록하고 더 많은 후기들이 생겨나고 더 등록하고, 이 과정이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맘카페에서 한번 큰 효과를 봤다는 분들은 정말 그 효과 이상의 홍보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최고 홍보인 입소문이 나서 더 이상 뭐 다른 홍보를 해야 할까 싶은데, 그 저희 원장님 사례 말씀드리는 분은 그래도 꾸준히 블로그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래된 게시글 이제 검색을 해봤을 때 그 최근 게시글이 6개월 전 거다, 작년 거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그 학원이 지금 잘 되는지 알고는 있었지만 요즘에는 좀 학원 관리가 잘 되지 못하는구나, 아니면 예전만치 못하다, 이런 인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블로그는 꾸준히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 지역 맘카페라는 건 원장님 더 중요한 게 가까운 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타겟팅한다는 개념이면서도 학원들의 후기도 재생산되니까 신뢰도가 아주 높은 광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역을 타겟팅한다는 것, 이제 근거리에 홍보를 한다는 것에 주목을 좀 해보자면, 당연한 말 같지만 원장님, 선생님들 학원에 보내는 엄마들은 근처에 살고 있겠죠. 갑자기 수원에 있는 공부방인데 강남에서 학원을 보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블로그 이런 것들 홍보를 하면서도 사실 이런 그 매체로 홍보하는 것은 지역이랑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지역을 타겟팅하는, 즉 이른바 근거리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지역명과 타겟 학교명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이런 곳에 키워드와 해시태그를 넣는 것인데,
자, 보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이렇게 네이버 검색창에 뭐 저희 가맹점이기는 한데 학교 이름과 영어 학원으로 검색을 했을 때 이제 통합 검색에서 맨 첫 번째로 나오는 게시글이 오포 광주 광명초 능평리 초등 영어 학원 몰입하는 영어라는 게시물이고요. 실제로 이걸 보시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 게시물이 상단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서연초 영어학원이라고 검색을 해도 이제 뷰 첫 번째로 블로그가 나오네요. 동탄이 장지동 서연초 초등 영어 학원. 자, 이런 사례들은 블로그에다가 실제로 키워드를 넣어서 포스팅을 하고 이게 이제 블로그의 지수가 높아지고 강해졌을 때 상단에 노출이 되는 효과가 있는 건데요. 또 보실까요? 이거는 저희 원장님들, 저희 이제 가맹점 선생님들이 뭐 인스타그램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볼까요? 송절동 영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어떤 게시물이 나오고 학생이 실제로 영어로 말하는 짤막한 영상과 그 여러 가지 해시태그들이 많죠. 그리고 공도읍 영어라고 검색을 해봐도 저희 가명조 원장님이 올려놓으신 학습하는 과정. 사실 이런 학생들 사진이나 영상들 말고도요, 정말 많은 그동안 학원의 최신 소식들을 알리는 소통 창구로 이용들을 많이 하시는데 해시태그와 키워드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그 지역 어머님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도 유입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근거리에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제 지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원장님이 하나의 더 초격차 전략으로 시행하시는 홍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건데요. 선생님들 많이 하시죠? 요즘에 혹시 당신의 근처에 당근 마켓이라고 하죠. 이것이 학부모님들 뿐만이 아니라 아마 선생님들도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많이들 이용하는 직거래 플랫폼인데요. 여기에도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사실 제 유튜브 채널에 영상으로 아예 하는 방법도 올려놨었는데 사실은 그 영상은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플랫폼에서 얼마나 이제 광고비를 이렇게 받기 쉽게 하려면 방법을 정말 쉽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직접 접속하셔서 상점으로 등록하시고 하는 과정들이 어렵진 않으니까요. 혹시 어려우시면 제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유튜브에 학원, 대치동에서 학원을 하시는 원장님이 당근마켓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당근마켓 보고 연락을 줬습니다. 등록을 합니다. 이런 후기를 생생하게 남겨주신 게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런 플랫폼이 또 하나 있는데요. 사실 네이버를 이용하는 건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이버 지역 소상공인 광고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블로그나 뉴스 기사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아마 그 사용자가 사는 지역 근처에 있는 식당 광고나 이런 것들이 막 중간에 뜨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네이버 소상공인 광고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도 본인이 광고할 지역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광고비가 엄청 합리적입니다. 자, 계산기를 좀 두들겨 볼까요? 선생님들 많이 홍보하실 때 전단지 일단 한 연이라고 하죠. 단위가 4,000장을 만드는데 이제 싼 업체는 7, 8만 원도 하는 것 같은데 보통은 1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자, 이 네이버 지역 소상공인 광고는 얼마냐면 한 번이 그 사용자가 봤다 하면 1원이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그 비용을 넣어놓고 조금씩 차감되면서 사용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10만 원이면 전단지 한 년 4,000장 만드는 10만 원이면 10만 번이 노출이 되고요. 지역을 한정해 두기 때문에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만 노출이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전단지를 정말로 열심히 해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아파트 게시물 광고를 해놨다고 쳐보겠습니다. 그 아파트 게시물을 하루에 몇 명이나 볼까요? 왔다 갔다 하면서. 다들 엘리베이터 타면서 핸드폰 보고 뭐 전화 통화하고 하기 때문에 게시물 광고를 유념해서 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빈도가 좀 적기도 하고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스마트폰은 하루에 몇 번이나 쳐다보세요, 선생님들? 정말 많이 쳐다보시죠? 그런데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을 정말 많이 봐요. 그때마다 한 번씩 노출이 되면 1원씩밖에 차감은 되지 않는 거고요. 효과적인 홍보가 사실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다만 이렇게 네이버 소상공인 광고를 하기 전에 그 안에 원장님들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잘 연동을 해두고 학부모님들이 정보를 볼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올려두는 검색이 일단 선행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당근마켓도 보면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 1,000회를 노출하는데 거의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그러면 이제 한 번 노출에 한 4, 5원 정도가 되겠네요. 아주 저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킬 수 있는 좋은 홍보 플랫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방법은 사실 제 유튜브 채널에다가 잘 올려놨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근마켓은 방법이 정말로 쉬운데요. 네이버 지역 소상공인 광고는 생각보다 좀 복잡한 것들이 있기는 해요. 뭐 광고를 캠페인을 만들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그 방법은 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 마지막 그 강의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 오늘의 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했어요. 각인을 시켰고, 그리고 꾸준하게 해서 타이밍이 정말 잘 맞아들어서 문의도 왔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리 검색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잘 꼼꼼하게 꾸준히 올려놓으셔서 검색까지 잘 하시고, 각인, 타이밍 검색 이 세 가지를 잘 해서 문의가 오신다고 하면 사실은 등록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미 뭐 베테랑 선생님들, 원장님들도 운영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어렵다. 난 이것 때문에 혹시 창업을 하는데도 주저하게 되는 게 등록 상담입니다. 학부모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상담하고 등록을 받을 것이냐. 그리고 사실 지금 보이는 화면이 제 이제 유튜브 채널의 첫 영상이기도 하고 조회수도 가장 많고 가장 반응도 좋았고 했던 영상이거든요. 그만큼 학원 홍보에 대한 방법론적인 내용 이런 것들보다 사실은 왔던 학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등록을 시킬 수 있을까가 제일 관심도가 높으신 이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할 때 정말 많은 후기들을 봤는데 생각보다 학부모님들 상담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특히 많으시고 정말 열심히 홍보해서 학부모님이 10분이 왔다 갔지만 단 한 분도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기운 빠지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학원 홍보 이후에 상담 어떻게 등록을 받을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일단 이 입회 상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언급을 많이 했지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1인극이 필요할 텐데 어머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학원의 커리큘럼은 이렇고 이것의 장점이 있고요. 이런 특징이 있어서 아마 4학년일 때 시작을 하면 6학년이 됐을 땐 이 정도 학습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아마 하시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그 상담은 좋은 상담은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학부모님들께 원장님, 선생님 학원의 커리큘럼을 설명을 하고 그것으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등록을 받는다. 이 과정으로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홍보를 이렇게 상담을 한다고 치면 혹시 선생님만 좋은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주변의 학원들을 보면 공부방 다 보겠습니다. 모두 다 좋은 커리큘럼들을 갖고 있고요. 모두 다 그 상담할 수 있는 준비는 끝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서 나오는데요. 제가 실제로 만나 뵈었던 많은 감명을 받았던 원장님이 얘기를 해주셨던 겁니다. 학원에 오기만 해서 상담만 하면 사실 나는 글쎄요 최근 2, 3년간에는 단 한 분도 등록하지 않은 어머님이 안 계셨어요. 아마 최근 2, 3년간 아마 등록 성공률이 100%일 겁니다. 라고 단언하셨던 선생님의 상담 첫 한마디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선생님들 이거는 논리적으로 뭐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외워서 발표한다는 생각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머님, 자 보시면서 따라 하셔도 괜찮습니다. 학생 이름이 있다면 어머님, 철수 영어에 뭐가 제일 걱정이세요? 상담 시작하고 설명을 하시기 전에 우선 이렇게 질문부터 한번 해보세요. 원장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상담이 아니라고 제가 X를 쳐놨습니다. 왜? 주변의 경쟁 학원들도 다 좋은 커리큘럼, 장점들은 다 있어요.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20년 전 그 운영했던 시절에는 이런 커리큘럼이나 학원의 장점들로
압도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시절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변을 둘러보시면 모든 학원들 사실 여러 가지 그 교육 자료도 많아지고 매체들도 많아지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학원들이 사실은 퍼포먼스라고 할까요? 교육 하는 그 내용들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실제 강사님들의 역량도 다 같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사실 그 학부모님들이 설득을 당하기가 예전보다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어머님 왔을 때 내 학원에 있는 설명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먼저 하시고 어머님 자녀 혹시 영어에 어떤 것이 가장 걱정이세요? 궁금하신 것은 없으세요? 어떻게 교육하길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 이렇게 볼까요? 선생님들은 학부모님들도 사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선생님들은 공감 받는 것을 좋아하세요? 혹시 설득 당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설득을 당하면 뭔가 당한 느낌이 드니까요. 근데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을 해줬다. 그러면 마음이 가는 것이 사실이겠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어머님 학원에 오시자마자 이렇게 설명을 쭉 해서 학원의 커리큘럼을 설명을 쭉 드리고 좋은 내용으로 설득을 하려고 한다면 그때는 설득을 하느냐 마느냐로 넘어갑니다. 공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딱 어머님이 설득을 하느냐 마느냐의 사례로 넘어가게 되고 만약에 그렇게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머님 입장으로는 설득을 당한 것이 되겠죠. 이렇게 해볼까요? 어머님 아이 영어에 뭐가 제일 걱정이세요? 라고 질문을 하고 이렇게 케이스를 볼게요. 우리 아이는 이제 5학년이 되는데 이제 점점 아마 중학교 문법이 중요해질 것 같아서 문법을 중요하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라는 니즈를 파악이 되면 뭐 저희 이제 3030 뭐 커리큘럼을 설명을 뭐 예를 든다면 어머님 이제 문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옆에 있는 뭐 저희 강남중학교, 강남고등학교 시험 문제 형태들을 보면 예전보다 논서술형 문제들, 수행평가도 사실 그렇게 시행도 하고 학교 시험에 있어서도 지필고사에 논서술형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에 맞게 문법을 이제 알게만 가르치고 문법을 아는지 체크하는 것에만 강점을 둘 게 아니라 이 문법을 할 수 있는지 이 문법을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가 이제는 내신과 입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은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문법에다가 그 문법을 할 수 있도록 문장화하는 훈련들을 많이 시키고 있고 그것의 커리큘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질문을 하고 니즈를 파악한 후에는 원장님 학원의 장점을 이렇게 술술술 풀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처음에 이렇게 해볼까요? 어머님 저희 학원은요 너무 문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법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때 만약에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고 해볼게요. 선생님 저희 문법도 너무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 저도 영어 관련된 직종에서 좀 오래 일을 했는데 저는 문법을 정말 빠삭하게 알고 있지만 저는 항상 아쉬웠던 게 영어 스피킹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영어 스피킹을 정말 잘했으면 해서 학원을 골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은 처음에 영어 문법에 대해서 강조를 우선 하고 자랑을 했지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어머님이 실제로 원하는 니즈는 스피킹이었던 거죠. 그때는 말문이 막히게 되는 거죠. 다시 상황을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어머님, 철수 영어에 뭐가 제일 걱정이세요? 우리 아이는 이제 문법도 정말 중요한 나이긴 한데 사실 문법을 알면서도 사실 영어로 말 한마디 못하는 게 너무 아쉽기도 하고 저도 또한 영어 말하기에 많이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줬으면 합니다. 라고 어머님 입에서 그 니즈를 얘기를 하게 되면 원장님들, 선생님들은 너무 편안하게 할 수 있죠. 어머님, 통찰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문법도 정말 중요하죠. 우리 시대에는 문법을 알기만 하는지를 체크를 했었죠. 문법에 틀린 문장 사지선다형 문제를 풀기도 하고 이 문법에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뭐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었는데 옆에 있는 강남 중학교, 강남 고등학교 시험 문제지를 보여주시면서 거기에서 한 문제당 10점씩을 차지하는 서술형 문제들을 내비치시면서 자, 문법이 중요하지만 이렇게 요즘 문제 트렌드는 그 문법을 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방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저도 스피킹을 가장 강조를 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학교들의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에 나오는 모든 문법들을 문장화해서 영작하고 말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훈련을 최고로 이 주변에서 가장 최고로 잘하는 학원입니다. 자, 이거는 어머님들을 설득을 한 것이 아니고요. 니즈를 먼저 파악을 하고 자, 거기에 맞게 속 시원한 해답을 주게 된 거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외워서 발표하듯이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어머님 철수 영어에 뭐가 제일 걱정이세요? 굳이 사실 이 문구가 아니어도 괜찮고요. 첫 번째, 니즈를 먼저 파악한다. 이것을 해본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재미있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머님들을 공감함과 동시에 선생님들의 자연스럽게 학원의 장점들, 커리큘럼 설명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머님이 원하셨던 니즈를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속 시원하게 해답까지 포함을 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 어머님은 공감도 받으셨고 아 실제로 내가 원하던 것을 이 학원에서 해줄 수 있겠구나 라는 인식으로 아마 등록할 확률이 부쩍 높아지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아마 이런 표정이 되시겠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짤인데 어머님들이 그렇게 상담을 하면 정말 속이 시원해져서 집에 돌아가게 하는 게 등록하고 집에 돌아가게 하는 게 정말 좋은 상담인 것 같고요. 항상 제 얘기를 나눴던 이 고수 선생님이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어머님들이 그 이후에 아이가 4년이 지나서 뭐 고등부 진학을 하면서 다른 입시학원을 가더라도 저한테 입시 상담을 한다고요. 왜냐? 나는 어머님, 학부모님들의 말을 공감을 해주는 사람이고 거기에 속 시원한 해답을 내주는 사람이니까 항상 그렇게 입소문이 나서 계속 꾸준하게 그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동생분들 아시는 동생들한테 소개도 해주고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게 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2012년도인가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교육부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에게 수요 조사를 해봤대요. 이 자료는 이제 제가 사실 통계를 보고 기억을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찾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있었던 그 설문조사고요. 초등 학부모님들한테 영어 학원을 보낼 때 뭐 선택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혹시 선생님들 뭐 생각에 이건 이제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어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정말 많잖아요. 그 브랜드를 보고 선택한다라는 응답 비율이 혹시 몇 퍼센트 정도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30%될 것 같아요. 한 50%는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각자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 통계 자료를 보면 실제로는 7%. 그러니까 100명 중에 7명은 어떤 그 학원의 브랜드, 그 프랜차이즈를 보고 등록을 합니다. 라고 답을 하신 거고요. 그러면 학부모님들 질문했을 때, 자, 첫 번째로 나는 이 학원을 보낼 때 이것을 선택 기준으로 삼아서 보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중에 1위를 차지하는 것이 혹시 뭘까요? 비율로는 40% 정도였거든요. 100명 중에 40명은 이걸 보고 학원을 선택했다라고 응답하셨던 답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원장을 봐요. 원장님을 보고 등록했다라는 비율이 100명 중에 40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볼게요. 이제 유명한 브랜드 사실 뭐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뭐 다들 좋은 프랜차이즈가 많고요. 다 장점도 있고 서로의 뭐 장단점이 조금씩 있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뭐 막 만들진 않을 테니까 너무나 다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프랜차이즈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도 사실은 다 잘 되는 것은 아니겠죠. 뭐 이렇게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프랜차이즈 때문에 성공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땐 확실히 이런 통계를 보면 아닌 것 같고요. 원장님들의 개인 역량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교육을 잘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교육을 정말 잘하는지를 알게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등록을 받는 것은 상담이니까요. 상담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의 첫 번째는 원장님 커리큘럼을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해서 먼저 학부모님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도 저희 원장님 실제 사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영어 공부방 뭐 교습소 학원을 운영을 하다 보면 많이들 받는 질문들이
쭉 나왔어요. 이제 뜨끔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어머님들 사이에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하죠. 원어민은 없나요? 그리고 선생님 혹시 유학은 다녀오셨나요? 뭐 이런 질문들도 있고 이렇게까지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느 대학 영문과 나오셨습니까? 이제 뭐 대학교도 중요하지만 사실 전공이 영어 교육학, 영어 영문학이 아니신 선생님도 진짜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국내 대학 출신인데 어떻게 스피킹을 가르치나요?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뜨끔할 텐데 저희 원장님 중에 실제로 그 우수 가맹점으로 선정까지 되셨던 선생님이 계셨고 자, 그 선생님의 이력은 보시는 것처럼 대학에서 4년제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을 했습니다. 영어를 전공한 것도 사실은 아니고 유학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유학도 아니지만 사실 영어권 그 유학도 경험이 없으셨고 그리고 국내 대학 출신 뭐 스피킹을 잘 가르친다고 하는데 국내 대학 출신이신 것도 사실이고 가장 마지막에 이제 많이 공감이 되실 수 있는데 강의 경험이 없는 전업주부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을 하자마자 사실은 결혼을 하시게 됐고 사실 남편분이 수학 교습소를 운영 중이신 분이긴 합니다. 이런 이제 이력을 가지신 원장님이 이제 상부상은 영어 감행하고 오픈을 하시게 된 거죠. 어떻게 오픈을 하게 된 거냐면 자녀가 3명이 있는데 둘째 아이가 워낙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동안 보냈던 학원들이 조금 불만족스럽고 더 이제 믿고 맡길 만한 곳을 찾아봤는데 딱히 정말 이제 보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서 그러면 내가 일본어는 전공을 했지만 그래도 어학에 관심이 항상 많아서 꾸준하게 영어 공부를 했고 그리고 영어 회화에도 그래서 본인 스스로 자신이 있고 가르쳐 본 적은 없지만 정말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고 영어를 내 아이를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아이를 이렇게 가르칠 바에는 아예 차려보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 오픈을 하셨던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이때 주변 그 어머님들께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원어민은 없을까요? 유학은 다녀오셨나요? 어느 대학 영문과 나오셨어요? 아, 일본어 전공이세요? 뭐 또 국내 대학 출신이신데 어떻게 스피킹을 잘 가르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정말 뭐랄까 말문이 막히는 얘기겠죠. 자, 처음부터 잘 되었을까? 당연히 예상되는 것처럼 원생 모집, 초기 원생 모집에 많이 고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또 나오죠. 외워서 발표하듯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 내가 일본어 전공이지만 항상 어학에 관심이 있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고 내 아이가 워낙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믿고 맡길 만한 학원을 더 잘할 수 있는 학원을 찾아봤는데 사실 그런 학원을 주변에 찾지를 못해서 내가 직접 가르치겠다는 생각으로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 마음으로 다른 학생들도 가르치기 위해서 오픈을 하는 거야. 일단 이런 마음가짐인데 그러면 철수 엄마는 철수 영어에 뭐가 제일 걱정이야? 라고 질문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오픈하게 된 계기들 말씀해 주셨고 정말 그 정말 이 저희 원장님을 따르시던 소수의 이제 친한 엄마들부터 3명, 4명으로 시작을 작게 하셨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수학 교습소를 운영하시던 남편분과 이제 합쳐서 학원으로 그 운영을 하실 때 영어가 너무 원생들이 많아져서 커져서 확장 이전까지 하시게 됐어요. 이제 수학으로 이제 남편분이 하고 계셨지만 영어 과목이 이렇게 이제 잡고 끌고 가서 큰 학원으로 성장을 시켰던 거죠.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철수 영어에 뭐가 제일 걱정이야? 라는 거죠. 이렇게 실제 그 원장님이 워낙 어학에 정말 관심도 많으시고 이제 본인도 스피킹 또 학교 성적 이 두 가지에 대한 너무 자신감이 있으시다 보니까 실제로 소수의 아이들의 그 영어 실력의 성장이 너무 눈으로 보였고 그게 입소문이 타서 어머님들이 알기에 국내 대학 출신의 영어 전공도 아니고 이런 이력을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다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실력 성장이 눈으로 보였기 때문에 학원을 확장을 하고 저희 가맹점에서 저기 브랜드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선정하는 우수 학원에서 선정이 되시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일단 저희 상담 관련된 내용의 그 하나의 내용이고 오늘 진행해드린 강의 영상과 자료는 2월 16일 수요일부터 클래스박스 홈페이지 나만의 클래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학원 홍보와 운영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함께 성장 윤 팀장 TV라고 해서 아직 영상들은 정말 많지 않은데 앞으로 정말 제가 수많은 고수 원장님들을 만나 배웠었고 그 원장님들의 꿀팁들을 모아서 정말 짧게 7분에서 10분 짧은 영상으로 항상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기에서도 꼭 봐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클래스박스 나만의 클래스를 통해서도 여러 선생님들 이 이제 만들어 주신 영상인데 그 학원 홍보와 운영에 대한 관련 자료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 클래스박스 홈페이지를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